이곳 대구에서 자유국가 보수의 원칙이 이 대구와 경북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만든 각양각색의 불빛들이 모여 하루를 밝히는 도시의 일상. 인구 250만의 도시 대구의 풍경도 여느 도시와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특정 정당에 대한 대구의 짝사랑은 아주 독보적이다. 40여 년 동안 정당의 이름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대구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지지해왔다. 나는 박근혜 정말로 오직 데리고 있으면 뭐가 밥에 두고 내가 듣고 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심정이니까. 부상하잖아. 대한민국의 심장 이곳 대구에서 좀 힘들 때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 그만큼 우리가 살게 되는 데는 대통령이 힘이 컸다. 요 하마 이 혈의 머리가 하마 이 고정관념이 있더라고. 북한에 뭐 좀 식량이고 뭐 도와줬는 걸 다 퍼다줬다 하고 자유한국당 말만 믿더라고. 무조건 보수 국민들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대한애국당이든 무슨 당이든 뭐 다 보수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니까. 그런 사람은 해줘야 안 되겠다 하면 가도 그만 가다가 내가 이거 찍을 때는 그만 우리 대구 한국당 고리 찍게 되더라 자연적으로. 매년 5월에 열리는 대구의 대표 축제 컬러풀 페스티벌. 다양한 생각과 취향을 존중하며 서로 다름의 미덕을 축제로 승화하자는 대형 이벤트가 해마다 대구의 중심거리에서 열리고 있다. 하지만 대구의 정치 성향은 정반대다. 수십 년간 오로지 하나의 색깔만을 고집하고 있다. (2016년) 겨울 대한민국을 뒤흔든 촛불혁명.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며 적폐 세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던진 이 놀라운 사건은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우리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이 그런 보수적인 가치, 이 시대에는 보수적인 가치가 보다 중요하다라고 보고 선택을 했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 이겁니다. 보수적인 가치 중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소위 말하는 어떤 이 가진 자의 어떤 책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가 우리가 유권자들이 참 보수적인 그런 가치, 그런 정책을 성공적으로 구현해 주기를 바랬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보수적인 가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가치를 구현하겠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었던 그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보수를 말한다. 너나 할 것 없이 대구의 정치 성향은 보수라고 단정짓는다. 그렇다면 보수란 무엇인가? 특정 정치 지도자와 정당을 지지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우린 단 한 번도 보수의 가치, 정치에서 보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모두가 보수를 외치지만 그 누구도
보수가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 2월에 열린 영남 상생 포럼.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을 아우르는 여러 보수단체들이 모여 더욱 결속을 다지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물론 이 자리에서도 보수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오갔다. 그 영남 지역이 어떤 그 보수의 어떤 심장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영남 지역을 같이 아우러서 같이 힘을 발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없었습니다. 없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떤 그 한 길을 가게 됐는데, 어떤 보수의 그 기본 그 개념 자체를 저희들이 사실은 보수 어떤 그 층에서 볼 때는 배우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보수가 뭔지 진짜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도 보수가 뭔지를 설명을 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거 우리 자체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파를 못하는 그런 걸 저희들이 아주 뼈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세태에 따라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막 흔들리는 개념이 있는데, 우린 보수적이란 단어에서 변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보편적 가치를 떠올린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보수는 서구 사회의 구체제를 뒤흔든 시민혁명과 시민사회의 형성과 관련이 깊다. 보수의 기본적인 가치는 저는 자유라고 봅니다. 그건 역사적인 맥락에서 시민혁명,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혁명, 그때 보면 구체제에 대한 자유, 이런 이 자유라는 이 가치, 이 자유는 본질적으로 이 민주라는 것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국민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만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선택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경쟁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경쟁력, 이런 것이 보수의 어떤 역사적인 핵심적인 가치고, 이것이 이제 국가의 주요 정책하고 연관해서 본다면 저는 부국 강병이 보수 가치 핵심이 아니냐. 우리 나라의 국민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제국주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보수주의라는 게 이념 자체가 서구에서 근대화 과정에서 나온 건데, 한국 사회는 이제 서구와 같은 근대화 과정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이념적으로 뭐 비교한다 이런 것은 조금 무리가 될 것 같고, 오히려 보수 이념보다는 보수 세력으로서 한국의 보수를 조금 규정하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의 보수 세력은 크게 어떤 시장적, 경제적 보수와 그리고 법치주의적 보수, 그리고 애국 내지는 안보주의적 보수라는 어떤 세 가지 그룹들이 좀 느슨한 형태의 연대를 형성하면서 기득권 이념을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것은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기존의 관념 혹은 정치 체제 혹은 사회 질서, 이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그로부터의 변화를 거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것의 핵심은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권위주의입니다. 이 권위주의는 물론 박정희 정권 때 뿌리 내리긴 했지만 역사는 훨씬 더 오래 전부터죠. 뭐 조선조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수직적인 질서, 이 권위주의에 대한 어떤 믿음, 이것이 올바른 사회다, 이것이 안정된 사회고 이것이 도덕적인 질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보수주의의 한 큰 축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박정희 체제 때 더 이제 확고하게 뿌리 내렸는데 일종의 반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들 수 있다면 기업 중심의 시장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그걸 가지고 산업화 근대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중심의 자본주의 질서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과 이것이 한국 경제를 이렇게 세웠다. 이것이 한국 경제를 말하자면 상당히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평가, 거기서 오는 이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 혹은 추구, 이것이 이제 한국 보수주의에 덧붙여진 거죠.
보수와 진보의 대립. 그 뿌리는 1945년 광복 이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복과 함께 남과 북이 나뉘면서 남한 내의 좌우 대립은 치열한 정치 공방으로 이어졌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반공이 시대의 화두가 되면서 좌우 논쟁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군부는 반공을 앞세워 반대 세력을 좌파로 몰았고 이들의 대립은 한국 현대사를 비극으로 얼룩지게 한 것이다. 80년대 전후 한국 정치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좌우 대립은 진보와 보수의 논쟁으로 변했고 정당들은 이를 그들의 정치 이념으로 삼았다. 이 중 보수를 정치 이념으로 취한 정당은 분단 이후 줄곧 권력을 독점해온 당이었으며 그들의 핵심 지지 기반은 대구 경북이었다. 소상공인들은 기도 안 기울인다. 반에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박살냅시다. 지금 정치 보복을 정권 출범하는 날부터 이날릴 때까지 끝날 때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시장 경제 자유 우파의 핵심 가치인데 그거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이거 좌파 아닙니까? 대구 시민 여러분들부터 들고 일어나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난 1985년 대구가 독립된 지역구로 치른 12대 총선부터 지금까지 대구는 묻지마 표를 준다는 말이 나올 만큼 보수 정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향수라든가 좋은 물론 힘들게 다 그때 살았지만 박정희 대통령 묵게 살게 해줬다는 그런 어떤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까지도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은 사고의 유연성이 없다. 어른들 쭉 말씀하시는 걸 보면 자기가 믿고 있던 거를 끝까지 자기가 믿고 있던 뭔가가 있으면 그냥 끝까지 어떻게 보면 의리라고 생각해요. 참 나 똑똑하고 그 사람은 외국을 어딜 나가도 기립박수를 받을 정도로 똑똑한데 뭐 최순실이가 뭐고 그거 여자 하나 때문에 그만 사람이 그만 저래 되는데 많이 불쌍해. 나 여자로서 많이 불쌍해. 정말로 불쌍해. 근데 또 훌륭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는 그거는 또 우리는 모르잖아. 정치도 안 해보지 뭐 우리는 장기 사람들 흐르는 말만 들으니까. 그래도 대구서는 박근혜 씨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정치적으로 너무 많이 이용해 먹고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권력 가진 놈들이. 실제로 저거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생각하면 뭐라 그래요. 얼마나 많이 이용해 먹나. 5.18이 전라도 쪽은 그래도 5.18이는 그건 자기들이 당했잖아요. 그런 게 거기에 대한 응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감정이라는 게 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경상 대구 경남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나라당이든지 무슨 뭐 민주중이든지 그런 걸 떠나가지고 국회의원들이나 평범하게 그런 거 보복하지 말고 그래도 대통령인데 잘못했는데 잘못했는데 지금 그 문재인은 다음에 연락하면 꼴뚜만 넘기 잡아 쳐야 돼. 그 사람은 잘못한 거 없나 어때? 그거는 임기 지나고 나서 볼 일이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래. 대통령 역대 대통령마다 다 갖다 주세요고 그거는 나라의 망신이고 나 그런 게 싫다. 야 근데 두 분 사이의 정치적 견해가 완전히 다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틀려. 아니 그러면 그 대통령 갖다 엮는 게 좋나 그러면? 좋지는 않지. 그건 좀 그렇잖아. 그래도 뭐 그래 죽을 죄를 아직까지는 상연해가 될 일이 아니고 조금 있어요. 박근혜에 대한 지지와 연민, 그 바탕에는 박정희 시대에 대한 향수가 있다. 궁핍했던 시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줬던 지도자, 서민들 편에 선 소탈한 리더라는 이미지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상징되는 고속성장 신화와 맞물리면서 박정희 일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사랑이 만들어진 것이다. 5.16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민족의 위대한 자아를 찾기 위한 보람찬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신 헌법으로 독재를 연장하고 반인권, 검열, 독선과 통제의 공포 정치는 민주주의를 철저히 유린했다.
박정희 시대의 조국 근대화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암흑기와 공존한다. 독재의 스산한 세월은 대한민국 보수의 탄생과 대물림으로 이어졌다. 아버지를 잊지 않으시고 대구 보수의 탄생의 경우에는 이제 박정희 정권의 영향이 크죠. 근데 뭐 박정희 정권은 대구의 보수만을 탄생시킨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수를 탄생시켰고 강남 보수를 탄생시킨 건데, 이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이 지역의 정치 성향이 반드시 박정권을 지지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경제개발 정책에서 특히 중화공업 단계로 넘어가면서 공업단지들이 이제 이 경부선을 타고 많이 만들어졌죠. 이 박정희 정권 때 이루어진 경제개발을 토대로 해서 이 본격적으로 이 지역 출신들이나 혹은 이 지역 사회의 엘리트들이 보수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지역 사회의 이제 정치권은 물론이고 경제계의 실력자들로 다 부상할 수 있게 되고, 또 전두환 정권 초기 언론 통폐합을 통해서 비판적인 언론들이 다 거세가 되고 그 언론 자체가 굉장히 권력을 옹호하는 이런 성격을 이제 띠게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 사이에 이제 이 지배 동맹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시기에 오면 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이제 이 지역 사회가 보수화의 길을 걷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역의 엘리트들은 그들의 이권을 쫓아 보수 정당을 지지했고, 이는 지역의 정치 이념이 되었다. 자, 나가세요. MBC 뭐 찍어봤자 우리 저거 테러라 뭘 사겠어. 그리고 그들과 생각이 다르다면 공격하고 배척한다.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대구의 주류가 되었고,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졌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 안에서 대구는 보수의 섬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87년 이전에 군사정권 시절이나 혹은 71년 그 김대중, 박정희 선거 있거나 60, 70년대는 호남도 그랬지만 영남도 김대중, 김영삼에 대한 지지율이 꽤 높았고, 야당 지지 세력도 적어도 20%에서 30%까지는 됐어요. 그게 상식적이죠. 근데 이제 87년 이후에 그게 훨씬 더 축소된 이유는 그 정당에 대한 이념 가치하고는 관계없고, 그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이제 다수당이 되고 독식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영향권이 사회, 시민사회 곳곳에 다 영향을 미치니까 일반 사람들이나 약간의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도 생존을 위해서 그쪽에 줄을 서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측면이 있고, 대구 경북은 박정희 대통령을 신격화하고 그 체제와 동일시하다 보니까 TK가 어쨌든 지금 현대까지도 한국 보수주의의 원류인 것처럼, 그리고 대구 경북 사람들은 당연히 보수주의를 지지하지 않으면 박정희 대통령을 거역하는 것처럼, 혹은 그를 존경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정서적으로 저는 동일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상당히 길게 그 이념을 추구하는 보수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해 왔죠. 그거는 이제 사실 상호작용의 측면이 있어서 보수 정당이 대구 경북의 그와 같은 정서를 더 자극하고 동원해낸 측면도 있죠. 80년대까지는 실리적인 이유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집권층과, 그러면 이제 대구에서 뭐 흔히 경북고로 대변되는 대구 엘리트들이 중앙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중앙에서 이제 대구 지역에 대한 뭐 수혜 같은 게 이제 분명히 있는데, 한 80년대 이후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가면은 그런 실질적인 수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지가 이어지는 거는 뭐 첫 번째는 일체감인 것 같아요. 지지라기보다는 우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면은 미우나 고우나 내 새끼, 우리 부모, 뭐 조금 못해도 우리가 보듬어야 되고 또 기대야 되는 그런 인식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정당들은 그걸 이제 깨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PK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PK도 뭐 한때는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라든지 뭐 국회의원 숫자를 보면 대구, 경북 못지않죠. PK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체감이 약한 거, 그리고 점점 좀 깨지고 있는 거, 그리고 뭐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아들이 아니라 그래 이제 지지와 반대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얘들을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고. 근데 대구, 경북 지역을 보면은 여전히 그 유의미한 선택지로 들어와 있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과연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사표가 발생하지 않고 유의미한 정치 세력을 키울 만큼의 어떤 정치 제도가 존재하느냐, 뭐 아직까지 소선거구제 하에서 그것을 만들어내기는,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정당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구의 보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으로 이 선택을 강요받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대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나쁜 권력에 맞서 강하게 저항하던 곳이었다. 외세의 침탈을 막기 위해 싸우고 집권 여당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며 불의를 참지 못하고 분연히 일어난 민주의식이 드높았던 도시였다. 일제의 경제 침략에 맞섰던 국채보상운동이 전국 최초로 일어났고 10월 항쟁으로 미 군정의 폭거에 저항하기도 했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불의에 가장 먼저 항거하며 3.15 마산의거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구 228 민주운동이 지금도 대구의 정신으로 추앙받는 것은 과거 대구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해방 후에 건국운동 과정에서 보면 대구 지역이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당시에 자주적 건국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됐던 이런 지역이었고요. 1946년에 그 미군정의 그 이제 일종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또 우리 민족의 그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일방적인 국가 건설 운동에 이제 저항해서 10월 인민항쟁이 일어날 때 그 시발이 된 것도 대구였던 것이고요. 4월 혁명의 가장 그 도화선이 됐던 228 학생운동이 4월 혁명의 시작이죠. 228이. 그게 이제 대구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뭐 대구에서는 선거가 있었던 그 다음날 3월 16일에도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4월 혁명 기간 내내 그 민주화운동에 최선봉에 섰던 지역입니다. 뭐 그런 걸 보면 대구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소위 그 민주적으로 국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 또 자주적으로 우리 민족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는 이런 그 문제의식과 그런 실천운동에 굉장히 앞장섰던 이런 선도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시기에 뭐 국회의원 선출되는 구성을 보더라도 야당 국회의원이 많이 됐고, 그 대표적인 예가 1956년에 시행된 그 대통령 선거 때예요. 대구만 놓고 보더라도 그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이승만 후보가 대구에서 한 3만 8천 표 정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조방원 후보는 대구에서 10만 표 이상을 얻었어요. 그만큼 여기에서는 그 야당에 대한 또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뭐 대중들까지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설 정도로 아주 그 왕성했던 지역이죠. 우리 현대사에서 대구는 늘 진보적인 항쟁의 도시였다. 하지만 그때 대구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반대로 권력을 가진 특정 정치 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온 도시, 변화와 개혁, 소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무감각한 완고한 보수의 도시로 각인되고 있다.
이는 대구로 이주해 살고 있는 타지 사람과 외부인들에겐 이해하기 힘든 낯설고 기이한 풍경이기도 하다. 저희 장모님도 이제 그 TV조선 애청자이신데 그래서 저는 이 인터뷰를 이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장모님 보시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 약간은 조금 약간 맹목적인 보수를 지지하는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정치나 이런 특정 당 지지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의아한 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대구 사람이 보수적이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의 부모님 세대나 조금 더 어른 세대는가 심하고 나랑 비슷한 세대는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좀 저랑 비슷한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바라보면은 아직도 특정 당이니까 대구 사람이니까 거길 지지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보면 조금 놀랍긴 하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구는 그 대한민국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주체 세력들이 실제로 주로 대구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데 대한 자기 정체성 또는 집단적인 경험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그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도시다 이런 느낌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것이 대단히 좀 권력지향적이다 이런 그 느낌도 주고요. 그것의 한 발현으로서 상당히 그 정치 의식이 응집돼 있다는 건 다른 면에서 보면은 좀 폐쇄적이다. 사람들이 맨날 대구는 왜 그래 막 이런 얘기 이제 듣기 싫고 저도 이제 시민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뭐 꼭 보수 진보 막 보수가 뭐 아까 진보가 막 무조건 좋아 이게 아니라 그런 게 변화하는 요즘 시대의 분위기에 대구도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어요. 2019년 봄 대구에서 발간된 첫 시사 종합 잡지 이츠. 대구 경북의 전직 언론인들이 모여 펴낸 이 잡지의 창간호에 아주 의미심장한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다. 현업에서 활동 중인 대구 경북의 언론인 절반 이상이 지역을 떠나고 싶다고 답한 것이다. 대구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 지역 언론인들의 솔직한 속내인 것이다. 단순한 질문에서는 희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그동안 그 대구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충격적이죠. 다른 직군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언론인이라면은 하나의 그 지역의 어떤 그 풍량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희망을 못 느끼는 도시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보수성하고 관련이 있다고도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수성 자체가 잘못된 것라기보다는 그 과거에 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그 지역 지도층이라든지 기득권층들이 자기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노력에서는 사실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미래를 개척하는 에너지도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사회 지도층이나 또 이 전체 우리 대구 사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리더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힘있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언론인들도 어디에 자기의 그 위치를 두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국은 불안해지고. 그렇다면 보수 정당에 대한 절대적 지지는 지역민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었을까? 대구의 경제 지표들은 아니라고 말한다.
매년 전국 평균 이하를 기록한 대구의 경제 성장률은 수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고용률과 청년 취업률 그리고 1인당 개인 소득 역시 전국 평균을 밑돈 지 오래다. 사실 대구의 이제 정치적 독점과 대구의 낮은 생산성, 대구의 낮은 경제 성장률 간에 뭐 어떤 계량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이제 그게 나타납니다. 비교를 해보면 지금 사실 대전 충남은 오히려 이 성장률 조금 올라가 있고 부산만 해도요. 부산은 사실 대구보다 훨씬 다양한 그런 지역입니다. 다양성 있는 지역이죠. 개방적인 지역입니다. 그런 부산은 오히려 약간 이 떨어지는 정도가 낮고 사실 최근에 약간 반전하고 있어요. 좀 올라오는 분위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광주하고 대구가 같이 동반 떨어져 왔다는 거예요. 광주도 지금 일당 독점을 오랫동안 지배해 왔습니다. 한 정당이. 대구도 그랬어요. 이 두 지역이 같이 떨어졌다는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공통성이 나타난다. 두 지역이 다 정치적 독점이 오랫동안 지배해온 지역이다. 특히 대구는 더 그렇다는 거죠. 동의하지 않는 거나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정치적 성향을 한쪽에 이렇게 좀 시민들이 보이고 또 한 정당을 쭉 이렇게 지지해 왔기 때문에 경제 지표상 소위 해서 지역 총생산이 제일 꼴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의미는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박정희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노태우 이래오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그 정부의 정통성 문제 이런 게 휘말려 가지고 대구 경북 지역에 정말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이나 또 예산에서 오히려 역으로 좀 배려가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진보 쪽에 이제 정권이었을 경우는 또 한편으로 일본은 또 혼례받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있고 예산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의 국가의 균형 발전 정책이 계속적 정부가 실패해왔다고 저는 보입니다. 수도권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피폐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GRDP 꼴찌인데 광주가 바로 우리 위에입니다. 그러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소위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러면 거기가 그러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때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이 화두였던 적이 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자본, 인력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해졌다. 이는 지역 인구의 유출에서도 알 수 있다. 대구를 떠난 인구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몰린다. 물론 대구만의 현상은 아니다. 지역 인구가 빠져나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대구든 광주든 지방도시라면 모두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글쎄 지금 뭐 우리가 광주하고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난 그런 때는 지났다고 봐요. 지금 오히려 모든 부와 권력의 중심이 수도권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 수도권과 경쟁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지. 호남하고 뭐 이렇게 대비를 해서 경쟁하는 것은 둘 다 지금 수도권의 집중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인데 누구가 피해를 더 입나 우리가 피해를 더 입나 이런 논리는 이미 이건 너무 현실하고도 맞지 않은 낙후된 논리 아닌가. 그런 논리에 빠져 있는 한은 글쎄요 호남 지역이 우리하고 그렇게 상대해서 그렇게 생각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역이 호남과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참으로 이 미래가 암담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말이죠. 지금 구미공단이 급속히 쇠퇴하고 있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의 이 IT 산업을 대표하는 가장 큰 이런 거대 기업들이 구미에서 다 철수해서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철수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수도권으로 다 갔거든요. 그분들이 그럼 철수해서 호남으로 갔나요?
호남에서도 철수해서 수도권으로 가고 대구 경북에서도 철수해서 수도권으로 가면서 이 지역이 지금 점점 고사하고 있는 판인데 계속 그런 타령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살 길이 나오나요? 2018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자유한국당 일색이었던 대구 경북의 지방의회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의회 구성을 이루면서 대구 지방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양당 체제가 만들어졌으며 대구 시의회는 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까지 탄생했다. 지난해 이맘때에 우리가 이제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 광역시 의회는 처음으로 양당 체제로 의원님들이 뽑히셨습니다. 8대 시의회가 지금 개원하고 1년이 되었는데 이렇게 각자 다른 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이 대구시의원이란 한 팀을 구성을 해서 1년간 활동을 해보니 선의의 경쟁, 또 훨씬 더 참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또 어떤 중앙 정치의 그런 어떤 당론에 의한 분열보다는 오히려 어떤 그런 분열된 중앙 정치에 실망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 지방의회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 된다.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지방의회를 독점하던 시대가 종식되자 자연스럽게 의원들 사이에 정책 경쟁이 활발해졌다. 중앙당만 바라보며 이념 논쟁에 매몰됐던 지방의회가 의회 본연의 기능, 의정 활동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객관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보여줬었죠. 7, 8대의 전반기 6개월을 제가 평가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조례 재개정 건수가 7대에 비해서 2.7배 많았고 의원 1인당 평균은 0.28건에서 0.77건으로 늘었습니다. 구정 질의 및 5분 발언도 55건으로 1.5배 많았고 의원 1인당 평균은 1.18건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6.13 지방선거 결과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당선으로 기초의회 구성이 달라진 결과가 의정활동 전반을 촉구했는데요. 촉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비교하기보다는 결국 그런 식으로 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가 결론이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경쟁 구도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그 활동도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 전체의 정책 경쟁과 감시 기능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당 독점에서 벗어나니 서로 경쟁이 되어 의회 전체가 활발해졌다는 결론을 저희가 봤습니다. 지방의회의 변화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에게도 큰 숙제를 남겼다. 지역민들 역시 마찬가지다.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당 일색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런 뭐 행사가 뭐 가능하면 자주 있으면 좋겠죠. 자주 있으면 좋은데 뭐 여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은 이런 거 이렇게 이쪽이 원래 좀 보수색이 짙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한 번씩 환기시켜 주면은 그게 사람들이 이제 너무 한쪽으로만 또 이게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대구 시민들이 너무 한쪽으로만 지금 일방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그죠? 잘하든 못하든 이 비판 그것도 없이 그냥 한쪽만 그걸 해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이제 뭐 민주당 쪽도 있고 또 뭐 정의당도 있고 뭐 어쨌든 뭐 다양하게 골고루 많은 이런 당의 이제 의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여럿이 함께 경쟁하는 사회는 활력이 넘친다. 대구가 지금보다 생동감 있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 세력의 유입과 경쟁이 필요하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넘어야 할 편견과 고정관념도 존재한다.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고 무시하는 현실이 존재한다. 저는 뭐 대구 시민들이 가지는 울분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제가 명함을 돌리고 이러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뭐 명함을 안 받겠다는 사람은 있어도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도 아니고 또 현직 의원 신분에서 명함을 이렇게 건네는데 그걸 눈앞에서 보는 데서 막 쫙 해서 내가 김부겸부터 떨어뜨려주고 떨어뜨릴 거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울분이 많이 쌓여져 있구나 이런 생각은 했죠. 근데 뭐 그 명함을 찢었던 분도 제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뭐 어떤 서운함은 있겠지만 뭐 어쨌든 그분들 생각도 또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진보 보수 이야기를 좀 아까 뭐 해서 말씀드리면 대구 시민들 중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과연 보수고 민주당 지지자가 과연 진보인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이 오랫동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구 시민들이 그 당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진보 보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렇지 잘 아시다시피 그냥 빨갱이 하나로 다 끝나는 이게 뭐 완전히 왜곡된 보수의 이거 보수라고 할 수도 없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그래서 남북 관계가 평화 무도가 오든지 아니면 정말 완전히 종전선언을 해서 국가 체제를 인정해야지만이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진보 보수 논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이 나라의 근간을 만들고자 한 자유우파 보수의 원칙이 이 대구와 경북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딥니까? 바로 우리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작년에 우리 당이 살 수 있었습니다. 또 박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큰 절 올리겠습니다. 그들은 대구를 보수의 심장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보수가 대구 경북 지역민이 지향하는 보수와 같은 것일까?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보수의 힘을 보여달라는 기성 정치권에 대구는 무엇으로 응답해야 할까? 나만의 짝사랑 같은 일방적인 지지는 이제 한계점에 다다른 것은 아닐까? 이제 다시 대구 경북에 질문을 던진다. 당신이 믿고 지지해온 보수는 과연 무엇이냐고. 21세기 다원화된 사회에서도 여전히 지난 시대의 환영에 사로잡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막차를 놓쳐버린 것은 아니냐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합리성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수는 그 합리성이 과연 있는가? 대구 지역의 어떤 보수성에 대한 우려는 이념적인 성향에 있어서의 어떤 보수성보다는 보수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지지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 사람들이 대구를 보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당신들은 도대체 뭐냐? 지금 한국의 역사의 어떤 전환점에서 대구는 뭐 하고 있냐? 자유한국당 3분의 1, 바른미래당 3분의 1, 대한애국당 3분의 1 이건 다양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보정당은 큰 이야기도 하지만 고단한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의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 어려운 처음에 박정희 후보가 등장했을 때
호남 사람들이 박정희 후보에 대해서 어떤 지역적인 편견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딥니까? 바로 우리 보수의 심장. 이게 대구가 보수라고 하는데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가? 보수라는 게 이렇게 잘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잖아요.